우리 주변에는 늘 쉽게 화를 내는 분들이 계시죠. 그 사람이 매일 마주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일 수도, 어쩌면 매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별것 아닌 상황에서도 갑자기 폭발하듯 화를 내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배우자라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오래 남죠. 그들의 분노는 우리의 일상을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십니다. 참는 것도 지치고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저 그들의 화를 받아주다가 결국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 평생을 배려하며 살다 보니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쉽게 화를 내는 걸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과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비록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즉흥적으로 폭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치 불이 붙기를 기다리는 폭죽처럼 언제든 터질 준비가 되어 있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실수로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눈은 어디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라며 순식간에 폭발하는 분들입니다. 또 식당에서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다고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라며 소리를 지르죠. 이들은 작은 자극에도 순간적으로 폭발하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예측할 수 없는 폭발에 늘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두 번째, 내부에 쌓아두고 폭발하는 사람. 이들은 화산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마그마가 끓어오르고 있죠.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대우를 몇 달 동안 참다가 사소한 지적에 그동안 참은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라며 폭발합니다. 또는 시어머님의 간섭을 묵묵히 견디던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불만을 쏟아내는 것처럼요. 이들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가 임계점을 넘으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들의 분노는 오래 숙성된 술처럼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습관적으로 짜증내는 사람. 예를 들어 아침마다 출근길 교통체증에 짜증을 내고 점심시간에 식당이 조금 붐빈다고 짜증을 내고 저녁에 집에 와서는 TV 소리가 크다고 짜증을 내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일에 짜증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타인의 행동을 과도하게 비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끊임없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지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짜증은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해롭습니다. 네 번째, 소심한 복수를 하는 사람. 이들은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은근히 상대방을 괴롭힙니다. 자신의 의견이 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았다고 다음 날부터 일부러 업무 연락에 늦게 답하거나 가족 여행지가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고 여행 내내 얼굴을 찌푸리고 다니는 거죠. 이처럼 소심한 복수형은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드러냅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미묘한 보복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신감 결핍으로 공격적인 사람. 직장에서 후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너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라며 무조건 반박하거나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관심을 받으면 갑자기 트집을 잡아 분위기를 망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공격성으로 감추려 합니다.
마치 작은 강아지가 두려움에 더 크게 짖는 것처럼요. 이들은 자신의 열등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방어적으로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 결핍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6번째, 논쟁을 즐기는 사람. 이들은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흐립니다. 조용한 가족 모임에서 갑자기 민감한 정치 이야기를 꺼내거나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의 약점을 건드리며 즐거워하죠. 마치 평화로운 호수에 일부러 돌을 던지는 것처럼 그들은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깁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자극해 감정적으로 만들고 그 상황에서 우월감을 느끼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과 있을 때마다 긴장하게 되고 모임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특히 가족이나 직장 동료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를 잘 내는 사람들과 현명하게 지내는 6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방법이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 시도해 보세요. 단 한 가지 방법만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의 일상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마치 예고 없이 터지는 화산처럼 갑자기 화를 내시는 분들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스트레스 연구소장인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이런 즉각적인 분노 폭발의 원인을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과거 수렵 시대의 유산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서 작은 위협에도 마치 맹수를 만난 것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스트레스나 불안이 쌓여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의 분노가 여러분을 향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배가 고픈 아이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것처럼 그분들도 다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죠. 항상 예측할 수 없이 화를 내시던 부장님이 계셨답니다. 어느 날 한 대리가 용기를 내어 부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부장님이 잠시 멈칫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부장님은 편찮으신 어머님 간호와 회사 업무를 동시에 하느라 많이 지쳐 계셨던 겁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폭발적인 반응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럴 때 3초 규칙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3초를 세어보는 거죠. 그리고 차분하게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놀랍게도 이 한마디가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되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 속으로 차곡차곡 쌓았다가 한 번에 터지시는 분들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먼 박사는 억눌린 감정은 마치 지하수와 같아서 결국 어딘가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면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라고 편안하게 물어보세요. 업무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고충을 들어주는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진심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저녁 식사 후 함께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요즘 힘든 일은 없으세요?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걸으면서 하는 대화는 마주보고 하는 대화보다 더 편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대화 시간을 가지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출구를 갖게 됩니다. 마치 댐에 수문을 만들어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처럼 쌓인 감정을 조금씩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예방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죠. UCLA 의과대학의 스트레스 연구팀은 만성적인 짜증은 종종 해결되지 못한 내면의 불안이나 우울감의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을 대할 때는 그들의 짜증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감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대할 때는 감정의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짜증을 나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신 그렇게 느끼실만 하시네요 라고 공감해 주시되 필요하다면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소심한 방식으로 복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지만 은근히 불편함을 표현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과는 투명하고 열린 소통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 시어머님께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시진 않지만 은근히 작년에는 이것도 했었는데 하면서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그 눈치가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정면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는 거죠. 미국의 가족관계 전문가 수잔 포워드 박사는 간접적인 분노 표현은 결국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조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다가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되 비난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감이 부족해서 공격적으로 변하는 분들입니다. 한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회사의 박 부장님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최근 젊은 직원들의 새로운 제안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아 불안하셨답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후배들의 의견에 그건 안 돼, 해봤자 실패야 라며 날카롭게 반응하셨죠. 심리학자 카를 융은 우리의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작은 강아지가 두려울 때 더 크게 짖는 것처럼 우리도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을 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분의 경험과 지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장님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장님의 노하우와 저희의 새로운 시도를 함께 접목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논쟁을 즐기며 의도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인간관계 연구소장인 릴리안 글래스 박사는 이런 행동이 종종 관심을 끌고 싶은 욕구나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관심을 받는 것이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대할 때는 먼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관심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죠.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 한 잔 하러 가실래요? 라고 제안하면서 개인적인 대화 시간을 가져보세요. 1대1로 충분한 관심을 받게 되면 굳이 논쟁을 통해 관심을 끌 필요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화를 잘 내는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적절한 소통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한 가르침처럼 분노한 사람의 말에 화를 내어 대응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화난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는 순간 그들의 분노는 더 커지게 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그들의 분노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감정도 잘 돌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마치 따뜻한 봄날 눈이 녹듯이 진심 어린 이해와 공감은 상대방의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나도 사람인데 참고 배려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요. 물론 화를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조절해 주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해하고 배려해봤자 돌아오는 건 화뿐입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특히 30년을 참고 살았더니 남은 건 병뿐이라는 말은 그런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말해주죠. 이럴 때는 세계적인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 박사님의 책 내면 해독에 나오는 명상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천천히 살펴봅니다. 화가 났다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깊은 호흡과 함께 잠시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 함께 참여하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만 현대와 같은 분노 사회에서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분들과 지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때로는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대처법을 나눠주세요. 우리의 작은 경험들이 모여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성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